안녕하세요. 이제 13강입니다. 이제 이 노래 을목이네요. 을목이다. 을목은 병화 좋아하죠. 병화. 그래서 염량여화다. 여화. 이쁜 꽃을 활짝 피웠다는 소리죠. 염량여화. 또 목화통명이다. 목화통명. 문인학자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을목이 진신병화를 가장 좋아하는데 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마 보면은 인월달, 묘월, 진월 이렇게 을목이다. 아직까지 인월달은 추운 초춘이니까 당연히 병화가 뜨면서 기수가 보조적으로 있으면 좋겠죠. 이때는 역시 지장간에서 있으면서 바로 떠가지고 이렇게 병화를 제어하지 않아야 좋겠죠. 묘월에는 춘분이 있죠. 그래서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또 묘월이 이렇게 춘분이 지나면서는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역시 병화에다가 개수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진월에는 청명 양력으로 4월 20일, 고구 양력으로 4월 5일, 고구는 4월 20일 정도. 그래서 고구가 지나면 온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때문에 진월의 을목은 앞으로 이제 양력 4월달 여름으로 가기 전에 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수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병화를 또 써야 되겠죠. 자, 내용 가서 1924년생 춘한해 용신을 병화로 쓴다. 역시 월지에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옆에 다 차갑죠. 그래서 인해서 어떤 병화로서 용신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초봄에 을목이 그야말로 꽃을 한박 피운 그런 사주로 보겠습니다. 우는 이제 임신이 최악이고요. 나머지 화우는 크게 나쁘지 않죠. 이게 신미가 오게 되면 병신합이 되면서 또 목에 고장지로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을일주가 입춘절 중에 생해서 한기가 있으나 자하에 축토에 착근하고 그리고 인갑이 더우니 병화가 길신이다. 여기서 자하 축토에 착근했다는 이야기는 덕천수에 규양해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양을 뚫고 그리고 소를 해체한다. 이런. 우가 소니까 그리고 양은 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을목은 미와 축에 뿌리 내린다. 즉 미중 을목에 착근할 수가 있고 축중 계수에 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에 착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에 뭐 을목에 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병화가 길신이다. 조년도 유족하며 기사 경호년에 행정가로 낭배를 만나며 그래서 이 기사와 그리고 경호의 때는 비교적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그 사운이 오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사운이 왔을 때 이것이 금의 생지의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의 그죠 초기의 역할을 하는지 화로서 역할을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주에 이렇게 유나 축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걸 반합으로 금이 강하다고 봐야 될지 또는 이제 절기적으로 화가 왕하다고 봐야 될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제 정사라고 이제 보면은 천간의 정화가 이렇게 사월을 같이 왔죠. 이럴 때는 정사는 화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수를 끄고 들어, 화를 끄고 들어오죠. 이럴 때는 금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또 계사 이럴 때는 어떻게 천간이 지지에 어떤 글자를 천간이 어떤 글자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조금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기사라든가 신사 이런 경우에도 일부 사주에 이렇게 축이나 유가 있으면은 금으로서의
영향을 취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 목화가 많은지 또는 금수가 많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신운에 또 용신을 합거해서 불기를 할 듯 하지만 병화가 두 개다. 신미가 왔을 때 병신합을 하고 미는 목에 묘지가 되어서 목생활을 못하게 막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되니까 뭐 큰 해가 없었다. 임신운 이후로는 금수운에 화가 병사지에 들므로 인해서 불길할 것은 당연하다. 자, 다음 사주 1928년생 곡직격 유건병. 여기는 곡직격으로 봤네요. 곡직격은 전왕격의 하나입니다. 전왕격은 오로지 하나의 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곡직격, 화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염상격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종격의 일종이죠. 그래서 오로지 왕한 기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해주는 인성과 또 설해주는 식상, 그래서 인성, 비겁, 식상을 좋게 보고 그리고 관성과 재성은 대용하게 보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종격은 많이 없으니까 뭐 종격 공부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 사주에서는 금이 존재합니다만은 묘유충으로 인해서 오히려가 약해져서 금이 목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강한 목을 따라가는 그런 사주로 이제 봤네요. 그리고 종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종격 안 같은데 종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격 여부는 또 학자들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적전수 쪽에 너무 공부하신 분들은 또 웬만하면 또 종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종격은 일단은 뭐 참고만 하시고 내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어차피 종격이 나왔으니까 을일주가 모광절에 태어나서 임묘진 지지에 이렇게 이제 국을 짓고 또 그 지지의 왕기가 천간으로 간목 비급이 투출되어 가지고 음간은 전왕 곡직격이 되겠다. 전왕 곡직격이다. 사하의 유금이 병이다. 묘운에는 묘유충에서 병을 제거하니까 좋았고 또 병운도 부가의 복인이다. 그래서 묘, 병까지는 좋았네요. 그 다음에 진운이 왔을 때 유를 생합해 가지고 인재폐재가 많았다. 진운은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진유합을 볼 때 진유합에서 이렇게 이제 금이다 이렇게 육합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뭐 토는 토로 유지하고 금은 금으로 유지하는 일종의 화가 되지는 않죠. 진토와 유금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금으로 변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토생금의 합이다 보니까 이제 생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에서 이렇게 천간의 기운으로 보게 되면 신금을 유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이 유에 보이는 뭐 포태로 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유합은 금이 묘지를 만나서 힘을 못 쓰는 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진토는 섭토죠. 그래서 섭토가 유를 생하는 토생금의 생합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좀 다르죠. 그러면 진이 있는 게 병진, 육식갑자에 무진, 그리고 갑진, 경진, 임진 이렇게 5개가 있죠. 이 중에서 유가 있을 때 이렇게 병진이 오게 되면 병진이 병신암합을 해서 신금을 묶고 그 다음에 다시 묘지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이 힘을 못 쓰겠죠. 또는 무진이 오더라도 무진이 역시 토가 강하게 오면서 신금, 유금을 갖다가 매금시키면서 다시 묘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 밖에 갑진이라든가 경진, 임진은 천간에 오는 기운이 금을 돕거나 또는 토를 제거하고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가 금이 살아난다고 보고 병진이나 무진 같은 경우에는 금이 다소 힘을 못 쓴다고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병진으로 왔으니까요. 병진으로 왔으니까 이제 유금 죽이는 게 병 아니에요. 병신합으로. 그래서 이때 뭐 좋지 않은데 뭐 그나마 좀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사운도 좋았고 사유가 회복되어서 덕실이 반반이다. 이 사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사는 화로 바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뭐 화가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운에는 병이 되는 유금을 제거해서 재물이 왕성하고 미운은 왕화가 임묘함으로써 불길하다. 금운도 흉운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으로 보고요. 종격에 있어서 화운을 좋게 보는 사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